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 일주일 동안 하기 프로젝트 13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영어 원서를 필사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도전해봤어요. 지난번에 오디오북 들으며 영어 원서 읽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원서 읽기에 재미를 붙여서 새로운 원서 읽기 방법으로 필사하며 읽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필사하기 좋은 원서 고르는 방법은 오디오북 읽고 원서 공부하기 때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단 도서관으로 함께 가볼까요? 오디오북 들으면서 원서 읽기 공부할 때에는 일단 오디오북이 있는 책 중 관심 있는 분야를 다루는 실용서적을 골랐는데요. 제가 이 소설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하다가 결국 제 관심 분야를 다루는 실용서적을 고르기로 한 이유는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니 현재 쓰이는 말로 설명되어 있고 제 관심사와도 맞으니 다음 내용을 읽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니 영어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그래서 지난번에 찾은 원서는 요리에 필요한 지식과 레시피를 담은 더 푸드랩이었는데요. 마침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서 칠면조 요리를 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필사하며 읽기를 할 때에는 오디오북이 있는 책이라는 조건이 없어서 좀 더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는데요. 필사를 보고 그대로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외울 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고른 책은 뉴욕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담겨있는 Then and Now 뉴욕입니다. 다음 달에 부모님 모시고 뉴욕의 곳곳을 여행할 거라서 필사하면서 조금씩 쌓이는 지식들을 관광지 설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시리즈로 뉴저지 편도 있던데 다른 지역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사는 지역 또는 여행 가고 싶은 곳의 여행책을 필사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참, 영어 공부하는 내용을 담은 다른 브이로거분은 명언집으로 필사를 하던데 이것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고른 책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한 페이지를 읽으며 내용을 파악했는데 이 책은 사실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 적어서 한문 단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사를 시작하면 하나의 구절씩 읽고 외워서 빈 종이에 적었어요. 보통 쉼표가 있는 부분까지를 한 구절로 생각하면 좋더라고요. 여기서 따지면은 이 정도까지? 사실 처음에는 한 문장씩 외워서 쓰려고 했는데 제가 외우는 걸 잘 못해서 특히 이름이나 주소 같은 고유명사들이나 연도 같은 것에 한번 막히면 뒷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구절씩 외워서 쓴 후 바로 원문과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모르는 단어들과 관사와 전치사 같은 문법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뜻을 모르는 단어들에는 물개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단어 정리를 할 때 단어 뜻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오늘 정해진 분량을 다 필사한 후에는 단어 뜻을 정리하고 내용 요약을 한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기 시작한 건데 구글 번역기에 사진으로 찍어서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 확인도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6가지 단계로 공부한 이번 필사하며 원서 읽기 공부법.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하루에 느낀 점을 짧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일주일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원서 필사하며 영어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전 테스트 점수는 지난번과 같이 160점 만점에 115에서 125점입니다. 첫날은 타임스퀘어에 대한 내용을 필사해 보았어요. 뉴욕 하면 생각나는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타임스퀘어. 이곳도 한때는 도시에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한 어둠의 장소였다는 걸 알게 되니 새삼 빛이 밝으면 어둠도 지나다는 말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의 어려운 단어들이 이런 어둠과 관련된 단어들이라서
단어 뜻을 찾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둘째 날은 플랫아이언 빌딩에 대한 내용을 읽었어요. 분명 아는 단어인데 손으로 써보는 건 처음이라서 스펠링을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아래 단어 공부 칸에 3번씩 쓰면서 손에 익혔어요. 예전에 깜지 숙제를 왜 내나 했더니 이렇게 손으로 익히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긴 과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관사와 전치사를 틀리게 되는데 이건 필사가 아닌 그냥 작문을 할 때에도 자주 틀리는 부분이라 제 문법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세 번째 날은 센트럴파크 베데스다 분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항상 화려하고 멋지기만 했을 것 같은 뉴욕의 1960년대와 70년대 모습이 궁금해지는 내용이었어요. 필사를 하고 단어를 정리하고 요약을 한 후 내가 읽은 내용이 맞았는지 확인할 때 구글 번역기로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니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늘은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가 준 것이고 에펠타워를 만든 구스타프 에펠이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100주년 기념 보수도 프랑스에서 하러 왔다는 건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다른 곳들은 예전과 지금 사진이 많이 다른데 자유의 여신상은 처음 만들어진 1886년의 사진도 지금 사진도 똑같이 생겨서 신기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354계단 올라가서 전망 보려고 했는데 가능할지 걱정되네요. 5번째 날은 록펠러 센터에 대해 적어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반 페이지 필사하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오늘은 30분밖에 안 걸려서 신기해요. 저의 외우기 실력이 늘어나는 걸까요? 점점 틀리는 내용도 줄어들고 있어서 뿌듯해요. 오늘은 메이시스 백화점에 대해 적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던 백화점 유리창들. 불과 16년 전인 2009년까지도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었다니 새삼 놀랐어요. 그리고 메이시스 백화점을 지금 위치로 옮긴 부부가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은 하이라인에 관한 내용을 필사해보았습니다. 첼시 근처에 예쁜 공중정원인 하이라인이 원래 철길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1930년대에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철도를 올린 것이라는 것은 처음 알게 되어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공중철길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게 칠면조 나르는 기차였던 건 정말 미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9년에 생긴 새로운 랜드마크 하이라인. 이번에 새롭게 거대한 비둘기 동상도 만들어졌던데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요. 점점 읽는 속도나 필사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뉴욕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나가는 게 재미있어서 꾸준히 하고 싶은 공부 방법이었어요. 이로써 일주일간 영어 원서 필사하며 영어 공부하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필사하며 영어 공부하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 사실 외우는 걸 싫어해서 학교 다닐 때 영어 과목이 제일 싫었거든요. 맨날 단어 외우게 해서요. 그래서 원서 필사 공부도 한 구절이지만 외워서 쓰는 거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이건 제가 관심 있는 여행과 관련된 내용이어서겠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관심 분야의 실용서적으로 원서 고르는 것 추천드려요. 성적은 115에서 125로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관사나 전치사에 좀 더 신경 쓰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서 공부하는 느낌도 안 드는 공부법이라서 영어 실력은 오른 기분이에요. 160점 만점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어 공부법은 매일 아침 어떤 부분을 필사할까 고민하며 책을 넘기는 동안 뉴욕 여행 준비를 하는 설렘까지 더해져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점점 쌓이는 뉴욕 관광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저도 모르게 올라간 영어 실력까지. 관심 분야의 지식을 얻으면서도 단어도
문법 실력도 높여주는 영어 원서 필사하기 방법 추천해요. 만점인 160점을 달성할 때까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팟캐스트 듣기로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팟캐스트도 종류도 분야도 정말 다양한데 어떤 걸로 할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이번에 영어 수업 듣는데 영어 선생님이 추천해준 팟캐스트 공부 방법 다음 주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게 하는 영어 공부 다다음 주에 지켜봐 주세요. 오늘 영상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도 이 프로젝트 덕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할 생각을 하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함께 영어 공부 열심히 해보아요. 감사합니다.